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휴지샷 미누트 방송입니다.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신문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CNN 특집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밭에 숨겨져 있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포대를 취재하였다. 이 미사일 포대는 10일간 방치된 상태였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흑해 지역의 민간인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상호 휴전을 제안했다. 사회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민간인 공격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민간인 공격을 중단하자는 휴전을 제의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큐시노와 위트코프가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키예프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백악관은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키예프는 이번 겨울 러시아 공세를 예상하면서 키예프 정권과 엘리트층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예프의 대공 요격 미사일 부족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문인 보달약은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선에서 최대한 러시아군을 사살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흑해에서의 휴전을 강력히 제의하고 있다. 해외 방송에서 말하기를 러시아의 로켓 공격은 3배로 급증하고 있다. 4월에는 61발이었던 것이 7월에는 198로 증가하였다. 이스칸데르와 하101 그리고 칼리브르 미사일 등이 생산이 급증하였는데 7개월간의 통계로 봤을 때 요격 불가능한 오닉스 시스템의 생산량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요격 미사일 생산량 속도보다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속도가 더 빠르다고 서방의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인 포커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플라밍고는 러시아 전투기 아-50에 의해서 11개 발사 중에 10개가 격추당했다. 페드로프 전 국방장관은 3에서 6개월 내에 우크라이나도 자체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의 역할을 칭송하고 있는데 러시아 본토 공격용 위성 좌표를 일론 머스크에게 요구했으나 머스크는 거절하였다. 스페이스 X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보호해주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스페이스 X를 칭찬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위성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러시아 전선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지난 1년간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위성 사진들이 전달되고 있다. 러시아 본토의 빠른 공격을 허용하는 데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무기창고, 군사기지, 물류센터 등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의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덜란드 회사인 브라보 1 알로하는 위성 사진을 휴대용 게임기 같은 곳으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 조종사와 드론 운전병 등이 목표물을 검색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목표물 탐색 및 비행 항로 그리고 공격 경로 설정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최전선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도 전달되어 병사들 스스로 위성 통신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방은 특수전 발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위성 사진 및 정보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전달이 고위직에게만 전달되었는데 지금은 최전선 말단 병사들에게까지도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건 이제 수천 대의 드론보다는 정확한 제트 장거리 드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신문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키예프는 꾸준히 현 전선에서의 동결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치명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부족은 우크라이나의 아킬레스건이다. 젤렌스키는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했어야만 했다. 지금은 매일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나치 추종 우크라이나 장군을 네덜란드 묘지에서 이장하여 판테온이라는 우크라이나 독립군 묘지에 안장시켰다.
젤렌스키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의 고위 집권 세력들이 모두 집결하였는데 부다노프, 아조프 요원, 핀추크 등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러한 안장식은 나치 의식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가톨릭 사제의 영가 속에서 부역자 코노발레츠의 유해가 안장되고 있다. 나치식 경례만 생략되었다. 이날 공습 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상공에서는 F-16 2대가 상공을 방어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노발레츠는 현 우크라이나 정권 지도자들의 우상 중에 한 명이다. 우크라이나 독립군 오원에 가입하였고 리투아니아 여권 소지자였는데 독일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현재 독일 정권과 밀착한 키예프 정권과 유사하다. 코노발레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시민 학살 사건이었던 볼린 사건에도 연관되어 있다. 그는 말하고 있다. 미래 우크라이나는 오직 독일과의 협력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라고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코노발레츠는 독일 지원하에 루프 군단을 지휘하였고 당시 키예프 공항을 공격한 후에 국외로 탈출하였다. 폴란드 정보를 독일에 계속해서 전달하였고 매달 9천 마르크의 돈을 수령한 바 있다. 그는 스탈린의 지시로 1938년 5월에 네덜란드에서 러시아 정보 요원에 의해서 암살당한다. 그리고 로테르담 묘지에 매장되었는데 88년 만에 우크라이나로 귀국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사상의 상징이라고 사회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젤렌스키의 조부는 41세의 독일군 침공에 저항한 전선에 자원 입대하였다. 그리하여 1944년 독일 침공군을 격퇴하는 전투에 참여하였고 손자인 젤렌스키는 반대로 독일 나치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를 현재 수렁으로 몰고 있다고 사회자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코노발레츠는 리투아니아 시민으로 당시 우크라이나에 이민 온 상태였다. 그러다가 38세에 독일 나치군에 협력을 하였는데 이렇게 판테온 국립묘지에는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를 위해서 수많은 시민 학살을 한 원흉들인 시몬 페트루라 그리고 파벨 스콜파드스키가 재매장되고 있다. 그리고 나사mom젤 레브니콜레베라는 블로거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5년 전 1941년 8월 20일 아돌프 히틀러는 우크라이나 제국위원회를 설립하는 법령에 서명한다. 리우네가 수도가 되었고 엘리히 코흐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이 법령은 우크라이나인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 즉 열등한 인종으로 선언되었고 총독인 코흐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다. 우리는 러시아인도 우크라인도 폴란드인도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비옥한 땅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다. 교육은 4학년으로 제한시키고 과학기관은 폐쇄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은 기아, 고된 노동 그리고 탄압을 통해 말살할 계획이었다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독일 점령군 편에 코흐 총독 편에 선 사람들이 반대를 파였다. 그들은 독일군에게 식량과 가축을 주었고 무기를 받았으며 징벌적 작전에 참여했고 최대 13만 명의 폴란드인이 학살당한 볼린 학살에도 가담하였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독일 제국 정치위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독일 정치위원 대신에 나토 고문들과 강제 징집 주체자들이 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과 반역자에 대한 미화이다. 오늘날 젤렌스키 정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반데라의 인원가들의 잔재를 다시 모아서 영웅으로 선포하고 성대한 의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데려오고 있다. 젤렌스키는 오운 지도자 예부엔 코노발레츠의 재매장에 직접 참석하였고 이를 역사적 정의의 회복이라고 불렀다. 그에 앞서 나치 협력자 안드레이 멜리크도 성대한 재매장식을 거행하였으며 젤렌스키는 반데라처럼 자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반데라는 우크라이나를 히틀러에게 팔았고 젤렌스키는 서방 전체에 우크라이나를 팔았다. 둘 다 독립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있는 배신자들이다. 결과는 같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국민, 주권을 잃고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만약 붉은 군대, 파르티잔 지하 조직, 그리고 모든 역경 속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러시아 국민들이 없었다면 1941년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 블로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